자, 사장의 9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간단한 개념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파이프, 필터, 리다이렉션 또는 리디렉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파이프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예요. 그래서 이 같은 ls-l 슬래시 etc 하면 어떻게 나오죠? etc 디렉토리의 내용이 화면에 쭉 나오죠.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면에 넘어가요. 그러면은 more 또는 less라는 명령을 쓰면은 얘는 한 페이지 단위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파이프 하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는 파이프처럼 이 명령의 결과가 흘러서 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 자, 이걸 써서 하는데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직접 한번 해보죠. 해서 보면은 결과를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화면 넘어갈 때 이렇게 막아주는 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키보드예요. 그 엔터 위에 있는 거 있죠? 엔터 위에 있는 거를 쉬프트 누르고 누르는 키입니다. 자, 보죠. 우리가 그냥 ls-l 슬래시 etc 하면요. ls-l 슬래시 etc 하면 화면에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 단위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ls-l 슬래시 etc 하고요. 파이프 하고 이제 more라는 명령을 하면 이 결과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스페이스 다음 페이지 하고 B는 백, B는 안 되네요. 스페이스 하다가 끝나면은 Q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가 더 편하거든요. 이거 뭐 대신에 레스 하면은 페이지 다음과 페이지 업도 먹어요. 그러니까 레스 명령이 더 최신 명령이다, 최근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프의 의미는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자, 필터는 필요한 것을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는 이제 명령어들을 필터라고 하는데 grep, tail, wc, sort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일반적으로 파이프와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ps-ef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재 프로세스들의 내용이 쭉 나와요. 해볼게요. ps-ef 하고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 컴퓨터에서 작동 중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작동 중인 프로그램들이 쭉 보이는데 물론 백그라운드겠죠 대부분.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필요한 것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시와 관련된 들어간 글자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랩하고 배시하면 이 중에서 배시 들어간 것만 골라주는 거죠. 하고 파이프하고요. 그랩, 배시 하면은 배시와 관련된 거 이 두 개만 보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거는 그랩을 뭐 반복한 거니까 무시하더라도 이 배시가 하나 돌고 있는 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필터고요. 필요할 때만 물론 다 외우면 좋은데 외우는 것보다 필요할 때만 하고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랩은 많이 쓰니까 워낙 그랩하고 이 문자열 나오면 이 앞에 명령어 결과 중에서 이 문자열 내용만 걸러준다. 자, 리디렉션은 보면은 입출력 방향을 바꿔줘요. 그래서 ls-l 해볼까요? 그러면 결과가 어디 나와요? 지금 모니터에 나오죠. 이게 이제 표준 출력인데 제가 이 결과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파이프 요걸 쓰면은 요 결과가 요 파일로 저장돼요. 해볼까요? s-l 리디렉션이죠. 리디렉션 list.txt list.txt 하면은 화면에 안 나오죠? 요 파일에 저장이 됐습니다. 볼까요? 캣으로 볼까요? 그럼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결과를 그 표준 입출력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소트 해가지고 output.txt로 하는 거죠. 이거 해볼까요? 이거 뭐 재밌다기보다. 자, 아까 ls-l 결과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정렬이 되네요. 그래서 정렬이 만약에 안 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정렬도 하고 정렬한 결과를 출력까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리디렉션까지 바꿔요. 자, 다음에는 프로세스와 데몬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프로세스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로딩돼서 활성화된 것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은 우리가 파이어폭스죠, 얘. 웹브라우저죠. 지금 웹브라우저를 좀 실행을 아직 안 했죠. 그럼 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 부르는 거죠.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상태죠, 얘가. 근데 제가 얘를 실행하고 싶어요. 클릭할게요. 클릭하면은 얘가 화면에 뜨죠. 이 화면에 뜬다는 얘기는 얘가 메모리로 로딩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파이어폭스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로딩되어 가지고 활성화된 거죠. 이거를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얘를 다시 닫으면
프로세스는 중지됐고 프로그램은 당연히 남아있죠. 하드디스크에 있으니까. 이게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정의고, 그런데 프로세스의 종류가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포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방금 얘를 실행했잖아요. 실행하면은 화면에 뜨죠. 눈앞에 보이죠. 이거를 포그라운드, 그러니까 앞에 나왔다 해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백그라운드는 눈에 실행은 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백신 같은 거,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서버 데몬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웹 서버, DB 서버, 이런 거는 작동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컴퓨터 뒤에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자, 프로세스 번호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로세스는 메모리로 로딩된 애들이죠. 그 메모리로 로딩된 애들은 각각의 고유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번호를 할당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디스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폭스 해볼까요? 파이어폭스 실행하면요, 얘가 메모리로 로딩되면서 얘한테 고유의 번호가 할당돼요. 걔를 프로세스 번호라고 불러요. 근데 얘를 닫잖아요. 그럼 프로세스 번호가 다시 없어졌겠죠?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은 새로운 프로세스 번호가 할당되는데 아까 전에 거와 지금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번호는 고정된 게 아니라 실행할 때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프로세스 번호를 그래서 알아야만 나중에 그 프로세스만 중지시키거나 강제로,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좀 이따 실습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작업 번호는 뭐냐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순차 번호예요. 그러니까 별도예요. 모든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번호가 있고, 작업 번호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으면 1, 2, 3, 4 그런 것처럼 순차 번호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렇게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있는데, 모든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자식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세스 보는 건요, PS3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해볼 거예요. 해보죠. 클리어하고요. PS3 하면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들이군요. 얘들은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죠. 보면은 현재 제일 최상위가 시스템D예요. 얘의 부모고 얘 자식들이 이렇게 쭉쭉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또 자식들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래서 바로 시스템D 바로 밑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밑에 이렇게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굉장히 깊은 레벨까지도 쭉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PS3 명령으로 보면 현재 프로세스를 트리 구조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인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만약에 제가 뭐 아무거나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죽이고 싶어요. 이 프로세스를. 그러면 얘를 죽이려면 얘가 만약에 죽여지나요? 가끔 경우 얘가 안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 부모를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표현이 그런데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는 의미죠. 이 부모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면 자식은 쭉 종료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쭉 보면 제일 최상위가 뭐였죠? 시스템이죠. 얘를 만약에 종료시키면 얘가 다 종료되죠. 컴퓨터가 강제로 꺼지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이런 의미고, 방금 말씀드린 게 부모 프로세스를 킬하면 자식 프로세스도 자동으로 킬됩니다. 관련 명령어가 이제 PS 명령이 있고요. 현재 PS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현재 프로세스의 그 작동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아까 봤던 PS-EF 파이프하고 그래프하고 프로세스 번호를 주면은 이 프로세스들만 보이는 거죠. 요 이름 제가 준 것만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킬은 이 프로세스를 확인한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터미널 종료시켜 볼게요. 터미널 종료시키려면 PS-EF로요. 그래프하고 우리 배시, 이 터미널 배시니까 요 그래프 반복되는 건 무시하시고요. 이 배시 여기 있죠. 얘가 루트가 실행하고 이게 앞에 얘가 프로세스 번호예요. 그리고 얘 부모 번호예요. 그러면은 얘만 죽여볼게요. 1697 킬 1697 안 죽잖아요. 그럼 킬 마이너스고 1697로 죽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죽었죠. 요게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X 표시로 닫아도 되는데, 터미널을 방금 프로세스 번호를 확인해서 그 번호로 프로세스를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했고요. 자, PS 트리는 방금 확인했죠?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거.
자, 실습 16번을 보시면은 이제 프로세스 연습인데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서로 전환하는 거. 포그라운드 보냈다, 백그라운드 보냈다.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죠. 자, 우리 yes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그냥 yes 해볼게요. yes 하면요, 그냥 y를 그냥 무한대로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컨트롤 C 누를게요. 중지시키고. 그죠? 그래서 무한 루프를 도는 단순한 프로세스인데, 근데 yes하고 얘를요, 저희 파이프하고 디바이스 밑에 널이라는 디바이스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말 그대로 블랙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금 y를 계속 블랙홀에 넣어버리는 거죠. 엔터 쳐볼게요. y가 이제 화면에 안 나오고 y가 계속 블랙홀에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를 이대로 둘게요. 이대로 두고 터미널 하나 더 열게요. 빈 곳에서 터미널 열기. 얘도 자, 이 터미널 지금 얘는 계속 돌고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 프로세스의 번호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어땠죠? ps-ef 파이프 그래프 하고 yes 확인해 볼까요? yes. 그러면 이제 그래프 반복하는 건 무시하기로 했고 yes 이제 요거예요. 얘가 프로세스예요. 여러분도 저랑 다를 거예요. 이건 실행할 때마다 번호를 임의로 부여하니까. 그러면 이 번호를 얘를 킬하면은 얘가 중지는 거죠. 그래서 킬할까요? 킬인데 이제 마이너스 9는요 강력하게 킬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죽어요. 그래서 얘가 앞에가 번호니까 2946, 2946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중지됐죠. 죽었어, 킬 맞죠? 킬로 중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 분모를 한번 하게 킬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하고 다시 PS 번호 다시 확인해야 돼요. 번호가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죠? 번호가 다르죠? 자, 196 2963인데요. 얘 부모가 이거거든요. 이거 이제 yes. 얘가 자기 프로세스 번호고 얘 부모 프로세스니까 부모 프로세스를 킬해 볼게요. 킬 마이너스 9 2932 됐죠? 얘 뭐가 죽었어요? 아, 이 터미널이 죽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yes도 같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확인해 보죠. 포그라운드 뭐죠? 눈앞에 보이는 거. 백그라운드는 눈에 안 보이는 거. 다시 yes 하고 슬래시 디바이스 밑에 널. 하면 얘는 포그라운드예요.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깜빡깜빡거려. 물론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재 얘가 화면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포그라운드로 불러요. 눈에. 그러면 얘를 잠깐 정지시킬게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면 돼요. 맨 마지막에 컨트롤 G, Z 누르면 일시 정지되죠. 정지됨 됐고. 그러면 얘가 이제 정지됐고 얘를 다시 실행을 하되 백그라운드로 보내고 싶어요. 백그라운드로. 그다음 BG 하면 백그라운드 약자거든요. 엔터 치면 얘가 다시 실행은 됐는데 백그라운드 뒤에서 아까 이 상태는 포그라운드로 진행된 거고요. 정지할 때까지는 내가 잠깐 정지시키고 다시 정지시켰다가 삐지 하면은 얘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백그라운드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얘를 다시 포그라운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작업 번호를 확인해야 돼요. 작업 번호. 그래서 짭 S를 붙여야 돼요. 보면은 현재 실행 중하고 얘가 1번이죠. 하나니까. 1번이 얘가 실행 중이다. 그럼 얘를 앞으로 갖고 오려면 foreground 약간 FG하고 작업 번호 1번. 1번 앞으로 갖고라.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백그라운드, foreground 확인을 해볼까요? 자, 얘를 아예 중지시키려면 컨트롤 C 누르면 돼요. 그러면 아예 중지가 된 거고. 다시 해볼까요? 잡스하면 없죠. 이제 백그라운드로 도는 게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백그라운드는요, 이 시스템의 백그라운드는 안 보여줘요. 시스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안 보여주고 제가 임의로 백그라운드로 보내는 거 걔네들만 보여줍니다. 자, 이번엔 gedit 명령 기억하시죠? 한번 gedit 해볼까요? 제가 gedit 하고 엔터 치잖아요. 그러면 gedit가 뜨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세요. 이 터미널은 사용을 못하죠. 지금 얘가 포그라운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못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닫을게요. 닫고 gedit을 백그라운드 실행해 볼게요. gedit하고 뒤에 %를 붙이면은 얘를 실행하긴 실행하되 백그라운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엔터 치면 그렇죠? 얘 실행도 되고 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터미널에서 뒤에 %를 하면은 걔도 실행하고 이 터미널도 계속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 압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압축하는데 뭐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로 그냥 돌려버리면 백그라운드에서 압축하고 저도 작업도 계속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서비스와 소켓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자, 서비스는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이 사실 서비스 개념보다 앞으로 사용할 것들이 이 책의 후반부에 네트워크 관리인데요. 네트워크 서버를 계속 구축할 거거든요. 걔네들이 결국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자, 서비스의 개념은요. 시스템과 독자적으로 구동해서 제공되는 프로세스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웹 서버, DB 서버, FTP 서버 우리가 구축할 거거든요. 얘네들을 하나하나를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웹 서버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되게 얘기해요. 웹 서버 프로그램이고 얘가 실제 작동돼서 메모리로 로딩된 상태를 웹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죠. 됐죠? DB 서버 얘는 프로그램이고 얘를 실행하면은 실행해서 메모리에 올라서 잘 활성화되어 있는 거 이 상태를 DB 서비스 이렇게 부르는 게 원칙인데요. 그냥 DB 서버, 웹 서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작동되고 있는 거를요. 그래서 실행과 종료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였죠. 시스템 CTL로 실행 중지 또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CTL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 이걸 골라서 서비스 이름을 주면은 당연히 이제 알겠죠? 실행하거나 중지하거나 재시작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스탑하고 스타트하면은 리스타트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리스타트를 사용합니다. 자, 서비스를 실행하면은 그 실행되는 스크립트는요. lib 밑에 시스템d 밑에 시스템 디렉터리에 서비스 이름 점 서비스라고 존재해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크론 서비스 실습했죠. 크론 서비스는 크론 점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요.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시스템 D 이 폴더 아래 ls 확인하면 크론 점 서비스가 있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 또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실행 스크립트 파일이에요. 실제 얘가 실행되는 게 그러니까 실행되는 실행 파일이 아니라 이 아래 내용이 어떻게 실행이라. 왜냐면 서비스는 한 가지 환경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으로 다양한 옵션으로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부팅과 동시에 서비스의 자동 실행 여부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컴퓨터도요, 부팅되면서 실행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경을 별로 안 써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rcconf 명령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rcconf는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됐나요? 한번 해보죠. rcconf 설치 안 했네요. 그러면은 얘를 먼저 설치를 해줄까요? rcconf를 자, apt-get install rcconf 설치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명령으로 돼요. systemctl list unit files 한번 볼까요? 클리어하고죠. systemctl list unit files 하면은 현재 얘가 지금 작동되고 enable, disable 이거 보이죠? enable, disable 얘가 무슨 의미죠? 사용함과 사용 안함 그런 게 구분이 되죠. 그리고 Q 하면은 중지됐고요. 자, 이거 같은 명령을 rcconf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좀 더 그래픽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서비스가 된 거, 별표된 거는 서비스 가동되는 것들 또는 별표가 안 된 거는 가동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죠. 취소 누를까요? 자, 이번엔 소켓 보죠. 아까 서비스는 항상 가동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웹 서비스 아까 뭐죠? 웹 서버, DB 서버, FTP 서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후반부에 구축을 하겠지만 얘를 구축하고 나면 얘는 상시 가동이에요. 항상 이 컴퓨터에 가동을 하는 개념이고요. 소켓은요. 어, 외부에서 특정 서비스가 요청되면은 얘가 시스템D가 구동시키는 걸 소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웹 서버는 메모리상에 항상 가동되고 있어가지고 얘가 웹 서비스가 요청되면은 바로 서비스를 응답하는데 소켓 같은 거는 평소에는 가동 안 되고 있어요. 자고 있다가 누가 소켓 관련된 서비스를 요청하면은 그때 가동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텔넷 같은 게 그래요. 텔넷은 텔넷 서버가 이렇게 항상 가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는 그냥 가동 안 하고 있다가
그 텔레 서비스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시스템 D가 얘가 야 텔넷 일어나 해서 텔레 서버를 가동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서비스는 항상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가 요청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가능하죠. 누가 요청을 하면. 근데 소켓은 한 단계를 더 거치죠. 그래서 그냥 약간 반응 속도가 느리기는 해요. 하지만 장점은 또 뭐예요? 평소에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메모리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소켓의 장점이죠. 그렇게 장단점이 존재하고 소켓과 관련된 스크립트도 li 밑에 시스템 D 밑에 시스템 디렉토리에 있어요. 소켓 이름 소켓 이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급복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응급복구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컴퓨터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걔를 복구하는데 물론 100% 응급복구되진 않아요. 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이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뭐냐면 런레벨 개념이 가끔요. 런레벨이 우리가 런레벨 중에 기억하세요? 혹시 0번이 뭐죠? 셧다운이고 6번이 리부팅이죠. 1번이 뭐였죠? 레스큐 모드인가 응급복구 모드 싱글 유저 모드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제 1번 모드로 컴퓨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구 모드로 들어가서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모든 문제를 복구하는 건 아니고 일부 문제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예로 저희가 루트 비밀번호가 패스 WD잖아요. 걔를 만약에 잃어버렸다. 잊어먹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루트를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때 복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서버 B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왜냐면 서버는 그냥 루트로 자동으로 로그인 되니까요. 서버 B는 루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버 B 띄워서요. 서버 B 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초기화 시킬까요? 서버 B도 초기화 시키고 작업해 보죠 뭐. 아니요, 그냥 할게요. 그냥 초기화 안 시키고 제가 아까 뭐 하던 거 하던 게 남은 것 같은데 어차피 비밀번호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헐트 줄게요. 헐트 마이너스 P로 컴퓨터 끄죠 일단. 끄고 다시. 자, 서버비 원래 부팅한 다음에 그 루트 사용자 ROT 넣고 비밀번호 패스워드 넣어야지 접속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패스워드란 비밀번호를 잊어먹었다는 가정을 할게요. 자, 부팅할 때 좀 먼저 주의하세요. 먼저 부팅하고요. 커맨드 화살표 누르고 여기 누르고요. ESC 키 누르세요. ESC 키. 그러면 얘가 떠요. 그래서 ESC 키 누르면 처음에 이제 우분투 얘죠. 얘로 이게 기본이군요. 이걸로 접속을 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비밀번호 잊어먹은 거예요. 그럼 접속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메뉴로 올려서 우분투 이 상태 있죠? 이 상태에서 알파벳 E, 에딧 약자군요. 알파벳 E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현재 부팅할 수 있는 얘가 이제 그룹 화면인데 gr립에서 그룹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요 그룹 스크립트들이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부팅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지금 응급복구 모드 들어가야 돼요. 맨 밑으로 내리세요. 맨 밑으로 화살표 맨 밑으로 내려서 보면 여기 있죠. 여기 맨 밑에서 바로 위에 리눅스 슬래시 부트 유줄 있죠. 요줄에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화살표에서 갖다 놓고 엔드 키를 누르세요. 엔드 키 누르면 여기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어제 숫자 써 있고 RO 그 뒤에다가 이제 init init equal 슬래시 bin 슬래시 sh 이렇게 써주세요. 이걸 R로 뒤에다가 이걸 써주시면 그 다음에 글자가 안 틀린지 맞으면 이제 컨트롤 X예요. 컨트롤 X를 누르면 이제 부팅이 돼요. 기다려 볼게요. 자, 쭉 똑같이 부팅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루트 비밀번호랑 뭐 패스워드 이런 거 안 넣었죠? 그런데 지금 프롬프트가 샵 프롬프트죠. 샵 프롬프트면 루트 사용자죠. 그래서 who am I 해볼게요. who am I 명령어 쳐볼게요. 다시 who am I 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who am I 하면은 현재 당신은 루트다 보이시죠? 아, 루트 사용자로 접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루트 비밀번호도 잊어먹고 루트 사용자 이름을 넣지도 않았는데 루트 사용자 됐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아, 루트의 원래 비밀번호를 알아낼 방법은 없지만
나니까 내 비밀번호를 바꿀 수는 있어요. 비밀번호 바꾸는 명령 뭐였죠? passwd 기억나시죠? 이거 바꾸면 돼요. 새로운 비밀번호 바꿔볼까요? 1, 2, 3, 4, 5, 6, 7, 8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엔터. 1, 2, 3, 4, 5, 6, 7, 8 엔터. 이렇게 이제 바뀌면 되는데 문제가 보니까 에러가 났네요. 안 바뀌 패스워드가 안 바뀌었다 나오죠? 이 안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슬래시 파티션 제일 C 드라이브 같은 개념이죠. 슬래시 파티션이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돼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응급 복구 모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읽기 쓰기 모드가 아니라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됐어요. 확인해 볼게요. 우리 마운트 명령도 배웠죠. 마운트하고 엔터 치면 마운트된 목록 나오죠. 엔터 치면 맨 밑에 볼게요. 그러면은 div 밑에 sda2 얘가 이제 우리가 C 드라이브죠. 얘가 슬래시 여기에 마운트 됐고 근데 읽으면 뒤에 arrow라고 써요. 뒤에 arrow read only 약자는요. 그러니까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가 읽기 전용이니까 우리가 패스워드를 바꾸면 어차피 패스워드 파일이 어디 있죠? etc 밑에 섀도우에 있죠. 걔가 이제 슬래시 밑에 다 있으니까 걔가 읽기 전용이라서 마운트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죄송합니다.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가 마운트를 다시 읽기 쓰기로 하면 되는데요. 그 명령어가 있어요. 마운트 마이너스 5 옵션이거든요. 마이너스 5하고 리마운트하고 콤마 rw 띄고 슬래시 이제 슬래시가 루트 파티션 얘를 다시 마운트 하는데 읽기 쓰기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다려보죠. 다시 마운트 명령 해볼게요. 아이고 넘어왔네요. 얘가 다시 마운트 명령 해볼까요? 마운트 어때요? 맨 밑에 보니까 슬래시가 rw로 마운트 됐죠? 자 다시 비밀번호 할까요? passwd로 1, 2, 3, 4 1, 2, 3, 4 해보죠 뭐 1, 2, 3, 4 패스워드가 바뀌었죠? 성공적으로 바뀌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재부팅 해볼까요? 이제 리부트가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컴퓨터를 강제로 끄면 되죠. 자 플레이 파워 리스타트 게스트 그래서 아예 강제로 껐다 키죠. 한번 접속해 볼까요? 기다리면 접속 30초 걸리네요. 그냥 엔터 치죠. 자 이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붙내고 자 우리 루트 1, 2, 3, 4죠? 1, 2, 3, 4 새로운 비밀번호로 했죠? 로그인이 됐죠?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시스템 사용자 루트의 비밀번호를 잊어먹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게 이상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정도 수준만 돼도 지금 여러분만 돼도 아무데나 다른 서버실 가서 서버실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거기 들어가서 루트로 접속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요? 비밀번호 바꾸고 접속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이러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면 그 실제 운영 컴퓨터 운영할 때는 이 루트 grlib 여기 편집을 들어갔죠. 편집해서 이걸 이렇게 추가한 거잖아요. 이 자체를 막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grlib 들어가고 싶으면 그것도 비밀번호를 지정해서 들어가게끔 해야지 이거를 이대로 두어버리면은 아무나 루트의 비밀번호를 바꿔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운영할 때는 이 grlib 얘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아니면 cmos를 걸어놓거나 이런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해결하는 방법 grlib 그룹을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